자, 반갑습니다. 중고차 파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사려고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차에다가 어떤 옵션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크게 선택권이 없었지만 요즘 차들은 뭐 옵션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떤 옵션이 꼭 필요한 옵션이고 어떤 옵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옵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옵션은 썬루프입니다. 설명을 보면 자동차 루프가 유리로 돼가지고 개폐할 수 있는 장치이다 나와 있는데, 뭐 썬루프는 사실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필요한 사람은 넣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넣으면 돼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차를 구입해서 몇 년 내로 다시 되팔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웬만하면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HID 또는 LED 헤드램프입니다. 네, HID 헤드램프는 일반 할로겐 대비 색상이 자연광에 가까워가지고 뭐 눈에 피로도 주지 않고 가시거리가 넓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솔직히 이 HID가 얼마나 눈에 피로를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할로겐 등에 비해서는 HID나 LED가 정말 확실히 안전하고요. 이 광각이라고 하나요? 네, 이 광각 자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야간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웬만하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파워 트렁크입니다. 설명을 보면 힘을 주지 않고 트렁크를 뭐 쉽게 닫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 차에도 이 파워 트렁크 기능이 있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개뿔 쓸모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닫는 거하고 굳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닫는 거하고 솔직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괜히 그냥 제조사에서 옵션을 팔아먹기 위해서 좀 만든 억지 옵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쓸모가 많이 없다고 느껴지는 옵션이고요. 좀 차체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다고 하셔가지고 트렁크를 닫기 어려우신 분들은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열선 스티어링 휠입니다. 핸따죠, 핸따. 겨울철에 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네, 너무 좋고, 제가 이전에 아우디 탈 때는 이 핸따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이상한 핸들 커버 막 사가지고 막 씌우고 그랬었는데, 제가 차를 그랜저로 바꾸면서 이 핸따가 생기니까 겨울철에 정말 삶의 질이 몇 배는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전동접이 사이드미러입니다. 네, 좁은 공간이나 주차할 때 사이드미러를 스위치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나와 있고, 뭐 미국같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은 나라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같이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나라에서는 뭐 거의 필수템이죠. 혹시나 지금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자동차 용품점에 가시면 돈 10만 원이면 달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설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ECM 룸미러입니다. ECM 룸미러. 야간 주행 시 뒷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룸미러로 들어오는 눈부심 현상을 없애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뒷차가 만약에 쌍라이트를 킨다거나 했을 때 운전자한테 룸미러에 반사된 빛이 굉장히 운전에 좀 압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ECM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룸미러를 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운전자의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뭐 사실 이 옵션은 없으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닌데 워낙 좀 저렴한 옵션이라서 웬만하면은 있으면 좋겠죠. 자, 다음은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하이패스는 고속도로를 거의 매일같이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항상 이 하이패스 달기가 귀찮아가지고 톨게이트에서 계산하고 뭐 잔돈 받고 그랬었는데, 하이패스를 딱 설치한 뒤로 정말 이제 하이패스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이패스 굉장히 편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하이패스 안 뜨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후측방 정보 시스템입니다. 설명을 보자면 주행 중에 차선을 바꿀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보 운전자들한테는 진짜 개꿀템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내가 아직 백미러를 봐도 뒷차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이 있냐 없냐 따라가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굳이 필요는 없어요. 제 차에도 이 옵션이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백미러 보면 대충 알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일 수 있고, 이미 많이 운전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옵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후방 카메라입니다. 트렁크 또는 번호판 주변에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주차 시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정말 개꿀템입니다. 개꿀템이고, 저도 옛날에 이 후방 카메라가 애초에 없을 때는 카메라 없이도 주차를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뭐 이 카메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후방 카메라 없이는 주차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주차를 잘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후방 카메라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훨씬 더 편하실 거니까 무조건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60도 어라운드 뷰입니다. 네, 주차 및 전방 서행 시 차량 주변을 뭐 360도로 보여준다, 이런 기능이고, 사실 이 어라운드 뷰는 있으면 정말 좋은 건 맞아요. 네, 있으면 정말 좋고 편리한 건 맞는데, 옵션 값이 워낙 비싼 옵션이어가지고 주차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옵션입니다. 자, 다음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요즘에는 어댑티브로 많이 나오죠. 운전자가 속도를 설정하면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까지 조절을 하면서 차가 알아서 속도까지 줄여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내가 평소에 출퇴근을 좀 장거리를 하고 항상 고속도로를 탄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옵션을 넣으시면 만족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나는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주로 시내로만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HUD라고 하죠. 운전자의 앞유리에 차량의 정보를 투영하여 운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운전할 때 앞유리에 지금 내 차 속도하고 뭐 내비게이션 앞으로 경로하고 뭐 왼쪽 오른쪽에 차가 오는지까지 알려주는 뭐 이제 그런 기능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HUD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 옵션 없어도 돼요. 네, 필요 없는데, 이미 한 번이라도 HUD가 달린 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음 차에 만약에 HUD가 없으면은 분명히 굉장히 불편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EPB라고 주로 하고요. 차량을 주차한 후에 주차 브레이크를 뭐 손이나 발로 잠그지 않고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보통 주차를 하고 나면 이렇게 손으로 드르륵 올려가지고 주차 브레이크를 잠궜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울 수가 있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좀 간지는 나긴 하는데 정말로 개뿔 쓸모 없고요. 다만 이제 보통 이 전자 파킹하고 이 오토홀드가 같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토홀드가 또 개꿀입니다. 이 오토홀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호대기 할 때 보통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잖아요. 근데 오토홀드 기능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도 차가 앞으로 안 가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냥 드라이브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특히나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오토홀드가 정말 개꿀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전자 파킹은 솔직하게 개꿀 쓸모가 없지만, 이 오토홀드를 달기 위해서라도 전자 파킹을 넣을 만한 가치가 있긴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 에어컨입니다. 오토 에어컨이죠.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은 차가 알아서 이제 풍량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딱 유지해주는, 정말 이제 집에 있는 에어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오토 에어컨 말고 직관적인 수동 에어컨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자동 에어컨을 넣어주는 차라면 뭐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뭐 등급을 올리면서까지 이 오토 에어컨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를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도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버튼을 눌러서 시동까지 걸 수 있는 장치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아주 약간 편리해지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HUD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 번도 스마트 키를 사용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한 번이라도 스마트 키를 써본 사람은 스마트 키 없는 차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스마트 키를 한번 써본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서 시동을 거는 행위 자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스마트 키는 이미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웬만하면 또 추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아직 한 번도 써보시지 않은 분들은 굳이 꼭 필요한 옵션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TMI를 하나 전하자면, 보통 사제로 스마트 키를 하시면서 원격 시동 튜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웬만하면은 사제로 원격 시동 튜닝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고장이 나고요. 나중에 그거 다 떼내고 하려면은 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자, 다음은 열선입니다. 열선. 엉따라고 하죠. 네, 겨울철 스위치를 이용해서 시트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이 열선 시트는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옵션 중에서 정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히터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겨울에는 거의 히터는 안 틀고 열선만 트는 편이에요. 자, 다음은 통풍 시트입니다. 네, 열선 시트의 반대죠. 엉덩이가 이제 차가워지는 기능인데 지금 제 차에도 달려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에어컨만 틀어도 차체가 충분히 시원해지기 때문에 이 통풍 시트까지 굳이 작동시킬 이유는 잘 못 느끼고 있고요. 뭐 그냥 기본 옵션으로 통풍을 넣어준다면야 좋긴 하겠지만 굳이 뭐 몇십만 원을 들여서 통풍 시트를 넣을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에요. 예, 방향지 시동 없이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은 운전자한테 뭐 경고음이나 신호등으로 알려주며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줘서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기능을 써본 결과 이 기능의 장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개꿀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소에 깜빡이를 그렇게 안 켜던 사람들도 이 기능이 있으면은 깜빡이를 나도 모르게 켜게 됩니다. 왜냐면은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은 차가 생각하기에는 차선을 이탈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운전자한테 자꾸 이제 경고음을 울리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도움이 되는 옵션이긴 한데 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굳이 돈을 주고 넣을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를 살 때 꼭 필요한 옵션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옵션을 고를 때 참고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옵션을 고르실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파이다였습니다.